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업무차 태국에 좀 가게 돼가지고 급하게 좀 영상을 만드느라 원래 포맷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어제 밤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미래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첫 스텝을 굉장히 중요한 첫 스텝을 도달했다. 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이온큐의 계획 중에 모듈식으로 스케일링 확장을 하겠다. 모듈식 확장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거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그거를 연결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활용해서 모듈식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한국말로 하면은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 12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학적 상호 연결, 뭔가 빛을 활용한 기술로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모듈식으로 확장을 하겠다. 여기서 확장은 큐비트 숫자를 늘려서 더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는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이온큐가 어떻게 확장성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제 이온 트랩 모듈, 이제 이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QPU, 양자 컴퓨터 칩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를 광섬유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 광학 스위치에 붙여서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 이 개념으로 연결을 하는 걸 포토닉 인터커넥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60큐비트다. 그러면 뭐 16개를 연결하면 거의 뭐 1000개의 큐비트를 가진 하나의 큰 네트워킹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아이온큐가 지금 64AQ까지는 이게 필요 없는데 그 뒤에는 이 기술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죠. 그래서 오늘 이온과 광자를 얽히게 해서 미래 양자 시스템이 통신하고 서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초로 상업적으로 시연을 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 및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달성을 했다는 거죠. 이 R&D 담당이자 애플에서 온 패탕이 뭐라고 했냐. 양자 시스템을 연결하고 아이온큐의 첫 번째 네트워크형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주요 단계를 달성하게 됐다. 이로써 더 깊고 복잡한 연산을 실행할 수 있게 돼서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데 더 가까워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의 기본은 물론 이 구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QPU들을 연결을 했다라고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이온 트랩 안에 있는 이온과 이 연결할 수 있는 통로에 광자 간의 얽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보를 보내서 다른 애들도 보내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술적으로 깊이는 모르지만 일단 여러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QPU에서 실행되는 이 통합된 양자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이 연결의 첫 단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칩에다가 여러 개의 분산해서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양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통합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하나씩 해보는데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달성을 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왔느냐? 작년에 아이온큐가 캐나다에 본사를 둔 이 양자 관련 기술력을 가진 인탱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분산된 양자 프로세서에서 계산, 뭐 네트워킹 이런 거를 위한 전문 지식을 가져와서 같이 연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활동으로 이 양자 네트워킹 연구 개발을 위해서 두 개의 양자 컴퓨터, 그 바륨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을 공군 연구소 AFRL에 2,550만 달러 규모에 판매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도 비슷한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설명한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을 네트워킹하게 어떻게 했느냐? 이온과 광자 간의 얽힘을 통해서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애널리스트 데이, 작년 가을쯤에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025년에 64AQ에 도달할 건데 여기까지는 오류 수정이 아니고 오류 완화라는 하위 호환 기술이 들어갈 거고 바륨을 기반으로 할 거고 이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코어가 들어가는 멀티 코어를 하겠다. 그리고 2025년 뒤에는 256부터 쭉 이제 큐비트 숫자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포토니컬리 네트워크드 RMQA라고 해가지고 포토닉 인터커넥트. 그래서 이 광자 상호 연결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사용하면은 여러 곳에 위치해 있는 QPU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큰 양자 컴퓨터로. 그래서 이 원자와 광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온큐가 선택한 이온이라는
큐비트의 재료가 충실도, 정확도도 높고 연결성도 높고 이 양자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인 일관성 시간도 길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온의 광자와의 이런 호환성,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이 이온 트랩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확장성, 이 광학적 상호 연결,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염두를 해놨다는 겁니다. 총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4가지 주요 이정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번에 달성한 거죠. 이온과 광자 간의 얽힘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큐비트와 광자를 얽힐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광자에다가 이 이온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담아서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허브로 보낸다. 그리고 그 감지 허브는 이 정보를 담은 광자에 이 정보를 읽고 측정,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칩에 있는 거를 광자로 태워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QPU에서 온 이 이온에 담겨있던 정보들을 광자를 통해 받아서 통합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2개의 QPU에서 보낸 광자의 정보를 통합시키는 거죠. 첫 번째 거는 하나의 QPU에서 보낸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 그 동일한 정보가 보내졌는지. 그 두 번째는 2개에서 보낸 거를 감지하는 거. 세 번째는 이 감지한 거를 통해서 2개의 QPU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당연히 더 많은 QPU에서 온 광자에 담긴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하나에 통합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달성한 거는 첫 번째 단계다. 하나의 칩에서, 하나의 QPU에서 이온에 담긴 정보를 광자에 담아서 보내서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것까지 달성을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물리학에서 상업공학으로 편입이 됐다. 연구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런 학문적인 연구와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학계의 이런 연구 결과를 아이온큐 이온 트랩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용 기술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성능, 이제 어느 정도 확장성도 갖추고 오류가 수정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광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온 트랩 기반의 칩들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4단계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달성을 했다 라고 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이 기술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대중들이 이 아이온큐에 대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아이온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기술의 존재나 이 기술이 뭐다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기술이 구현이 돼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고 상업적인 가치를 내놓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대중들 중에는 양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술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그걸 봤죠. 그래서 이 기술이 완료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게 한 202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이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온큐가 최근에 35AQ 올해 목표였던 기술적 목표도 달성을 했고, 시애틀 공장도 지금 오프닝을 했는데 기존보다 더 크게 확장을 했고, 더 큰 잠재적 수요가 있음을 옆에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양자 컴퓨터를 제조하고 있다는 힌트를 던져줬죠.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있을 이 4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면은 투자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에 나온 뉴스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태국 출장 다녀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